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이론에 근거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금 쉽게 알기 위해서는 월가 구루에게 물어보는 편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그분은 그 중에 한 분이 피델리티의 부회장까지 역임하신 피터 린치라는 분인데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1977년부터 전설의 마젤란 펀드를 무려 13년간 운영을 하면서 1,800만 불의 시드머니를 140억 불까지 660배나 불린 분이라고 하네요. 이 1,800만 불도요, 사실은 통폐합된 펀드, 망한 펀드 두 개를 합쳤다고 해요. 1,200짜리 하나, 600짜리 하나를 이제 신참 왔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 거의 망한 거를 660배. 이게 그때 당시 환율로도 한 얘기를 하면 2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40년, 50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나 전설적인 분인지,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도 29%니까 폴 투더 존스, 워런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했겠죠.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13년밖에 안 했잖아요. 이분이 33세에 이걸 맡아서 46세에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2,000개의 주식 코드는 외웠는데 딸의 생일을 까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충격을 받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은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담이지만 피델리티에 입사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분도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또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골프 캐디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단골 손님이 피델리티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연이 돼서 인턴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고 또 이걸 보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골프 캐디 했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거든요. 이때 당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던 알바가 아니었나 뭐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또 하나 배울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피터 린치도요. 결국 초기에도 실패를 하지만 중간에도 실패를 합니다. 10년 차 이제 베테랑 오브 베테랑인 이제 87년 때 무려 블랙 먼데이를 맞고 마이너스 뭐 한 70%, 80%의 엄청난 손해를 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그 블랙 먼데이가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해 마지막을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큰 실패를 맛본 후에 바뀐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현금 비중을 10% 이상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를 깨닫고 현금 비중을 10%로 이때 당시 늘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참 배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분은 어록이 많은데 그냥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초등학생에게 2분 내에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종목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유튜버가 추천을 하고 옆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사는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2의 땡땡땡 기업에게 투자하지 말라. 사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의 영향을 그래도 받았나 봐요. 저도 10%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2의 땡땡땡은 왜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제1이 아니니까 제2의 디즈니, 제2의 인텔 저는 제2의 이더리움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솔라나도 지금도 잘 나가고 뭐 에이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수익률로 보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분의 뭐 영향을 받았는지 아무튼 이더리움을 조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좀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식보다 집부터 먼저 사라. 이 역시 진리에 가깝다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집은 옆집, 뒷집, 그리고 우리 뭐 회사, 개인분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볼 확률은 극히 낮다고 이분 입장에선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폭락이 오면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코인을 접하다 보면 뭐 두 배, 세 배는 우스워 보이고 뭐 20%, 30%는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지금 장세에 곧 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 큰일 납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이것도 한번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웃고 넘겨선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경험이 정말 정확하게 이 칵테일 파티 이론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놀라운 건 크립토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1에서 4단계가 정확히 일치를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 들어보셨겠지만 파티에 초대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이 과열됐는지 침체됐는지 알아보는 이론이다. 인간 지표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정확합니다. 1단계, 일단 저점,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누구도 주식이 오를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티에 와서 주식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펀드 매니저다 본인을 소개하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치과 의사와 치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간다. 치과 의사만 인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왜 근데 이게 크립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일치를 하냐면요. 자, 이게 저는 크립토 겨울이라고 보이거든요. 14년, 18년, 22년, 그리고 26년으로 추정되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14년은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로 하락, 18년도는 박모 씨의 난으로 인해 하락, 22년도에는 테라루나와 FTX 두 개가 터지면서 하락, 26년도에는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반복된다는 게 저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도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이걸 그려 놓으셨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 여기가 4단계인데요. 일단 1단계부터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는 뭐 요 지점, 이 숫자 갖다 붙인 지점이 참 절묘하거든요. 정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크립토 겨울이라고 해서 초기에 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26년 말에서 27년 초가 돼야겠죠. 이때 얘기하는 게 이제 1단계, 절망 단계라고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 엘리엇 파동을 보더라도요. 뭐 1, 2, 3, 4, 5, A, B, C 파동으로 떨어진다 하는데 이 B에 해당하는 데드캣 바운스에 해당하는 곳이 항상 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배울 점이 있다. 실제로요. 21년도 이렇게 쌍봉 만들어지고 떨어질 때 22년 4월쯤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거든요. 이때 파신 분들이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요런 게 대부분 있더라. 18년도에도 아마 2월쯤에 요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볼록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거의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단계가 1단계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크립토의 봄에 해당하는 2단계 인간 지표, 연도로 치면 15년, 19년, 23년도에 해당이 들고요. 요게 왜 제가 볼 때 이 4단계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2단계는 이제 상승세다. 크립토로 치면 따뜻한 봄이 이제 온 겁니다. 시장이 드디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직업을 펀드 매니저라고 밝히면 10명 중에 그래도 한 명이 내 주위를 서성이다가 결국은 치과 의사, 인기쟁이한테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상승은 이제 서서히 접어들었다고 이분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참 일치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여기 2번에 해당하는 2단계 구간 여전히 회의 1단계고요. 그렇게 뭐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크립토로 가면 이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제가 요걸 차트에서 찾아봤는데 15년도는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19년, 23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19년도 결과적으로 가면 이게 그래도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2배 이상 올랐고 심지어 요때는 한 4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요때 시진핑 빔이 있었거든요. 블록체인이 미래다 해가지고 좀 기대를 모으다 결국은 떨어졌었고 2023년도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 어떤 봄보다 좀 따뜻했던 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두 번째로 중요하느냐?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돈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들이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올해가 아니면 여쭤보시는데 크립토 봄에 사시면 됩니다. 특히 초반, 봄 초반, 겨울 말미쯤에 뭐 딱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굳이 지금 찾아보자면 26년 말, 27년 초에 내 남은 돈의 가장 많은
정말 모든 걸 통틀어서 사야 되는 시기가 요때였고요. 실제로 저는 요때는 이제 돈이 묶여 있어서 못했지만 23년 6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현충일 날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했을 때 저는 그때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 다시 한번 요때다. 26년 말 27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는 유난히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크립토 썸머, 여름이라고 불리는데 16년도, 20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이었던 24년도 3단계인데요. 이분은 이제 고점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주식시장 전체 지수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30% 정도 상승하는 단계더라. 근데 코인은 사실 훨씬 많이 오르겠죠. 칵테일 파티에 오신 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치과의사보다 나랑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더 열성적인 사람은 종목 추천을 요구도 한다. 심지어 치과의사조차 나한테 몰려오는 내가 인기가 짱인 시대가 드디어 온다. 그게 크립토 여름이고요. 연도로 치면 24년도 작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시면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은 상승이 아니겠다 보이겠지만 크립토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상승입니다. 특히나 유난히 좀 올해도 뜨거웠지 않았나. 근데 여전히 회의 2단계입니다. 엄청난 낙관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작년이었다. 이 역시 한번 차트로 나타내 보면요. 20년도 이게요.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최근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24년도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때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로그 함수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거의 10배 오른 거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350만 원, 4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갔는데 여기 보시면 딱 봐도 5천만 원 근처에 있죠. 10배가 넘었는데 이때는 많이 올라야 뭐 2배에서 3배도 못 오른 가격이거든요. 아무튼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뭔가 계기가 있다는 거죠. 2020년도는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파이 썸머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은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는데 디파이 코인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정말 여름 기간에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흥분의 도가니탕이었고 최근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이 블랙락에 인해서 뭐 그레이스케일에 인해서 이렇게 승인이 되면서 사실 3년 말부터 이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때부터 치면 굉장한 상승을 보였었고, 이 최근에도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서전트 점프를 하는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릴도 있고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크립토의 가을,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들어갔다 생각이 들거든요. 17년, 21년, 25년. 이 4단계가 어떤 직전이냐? 이분이 얘기하기로 하락 직전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는 건 3단계와 똑같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종목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와서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가르쳐 주고 있고 심지어 내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며 후회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비전문가인데요. 이 정도로 혼돈의 난장판이 된다. 굉장한 무서운 시기라는 거죠. 이미 정점 근처에 도달을 했고 앞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번호를 매긴 위치가 절묘한데요. 정말 저는 딱 여기 정도라 생각이 들거든요. 4단계이고 낙관 단계. 지금 이 정도에 있다는 말. 그러니까 최근에 뭐 3개월 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이게 보면 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낭떨어진데요. 위로는 빼꼼 나와 있죠. 그리고 혹시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다르지 않느냐? 훨씬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요. 여기는 더 훨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요거를 먹기 위해서 비쌀 때 들어와서 더 비쌀 때 판다.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들어오셨다는 걸 이 단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터 린치가 보면 야, 이게 좀 위험한 수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겪어야 할 조정 단계입니다. 탐욕을 부렸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요,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요때 사셨던 분들이 10배, 20배, 100배 파티를 벌려도요, 나는 10%, 20%, 많으면 뭐 30% 먹고 빠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못 하시면요, 요 하락 겪을 거고요. 요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내 진입자들의 탈출이, 저도 막 좋은 말씀을 드리고 막 더 갈 수 있다 해야 뭐 조회수도 오르고 뭐 좀 좋게 봐주시겠지만 현실을 직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탐욕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비단 이게 근데 처음 오신 분들 얘기만은 아니죠. 고인물들도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잡아야 2에서 5% 아마 많은 돈을 버실 텐데 그래서 정점의 탈출 신호를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인베이스 앱 순위, 전체 앱 순위입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뭐 금융 쪽만이 아니라 전체 앱 순위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4년 3월 5일쯤에 코인베이스가 49위였다고 해요. 이때 비트코인은 1억 찍으면서 나름 난다긴다 했었지만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적어도 뭐 탑3, 탑5 안에 들어야 뭐 정점 신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작년 말에 11월 14일에 9위, 그리고 11월 23일에 20위. 제가 뭐 손으로 한번 다 찾아봤어요. 12월 3일에 10위, 그리고 1월 23일에도 20일을 찍고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탑 1 또는 탑 3 정도는 최소 돼야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럼 탑 10에 어떻게 해야 돼? 탑 20위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게 탑 10에서 탑 20위 사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때 뭐 49위 이거 뭐 순위로만 보면 형편없는데 이때 이제 안 파신 분들은 굉장한 조정을 겪고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가 어렵고 이 애매한 상황조차도 시나리오를 잘 그려놔야 된다. 내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내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조차도 매도하고 탈출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누가 알려주면 상황을 보고 판다? 더 어렵습니다. 확실한 시나리오가 있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떤 사람에게 의지를 하기보단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엄청 확고하게 들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의 오랜만에 파이사이클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꽤나 정점과 많이 일치를 해요. 그리고 왜 파이사이클이라고 하는지를 뭐 한번 뭐 TMI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워보셨죠? 파이가 원주율이란 뜻입니다. 3.14159에서 이게 안 나눠지기 때문에 파이라고 우리가 썼었죠. 근데 이게 왜 파이냐? 이게 지금 노란색이 111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초록색 여기 노란색이 111일, 초록색이 350일 이동 평균선의 가중치 2배를 곱한 겁니다. 5%를 오르면 10% 올랐다고 해주는 이 선 두 개가 만났을 때가 이제 파이사이클의 정점이라고 하는데요. 350을 111로 나누면 3.153, 약간 파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파이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상 탑과 뭐 거의 3일 내에 일치하는 굉장히 탑을 정점을 잘 맞추는 지표라고 해서 소문이 난 지표고요. 이게 이렇게 만났다, 일치를 했다는 거는 이 선이 만났다는 건 이 노란색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이게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뚫고 올라갈 때 이제 뭐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점 때 많이 일치하더라. 뭐 13년 말, 그리고 17년 말, 그리고 21년도 4월경에도 정확히 일치를 하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언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 이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여기를 한번 끝까지 가봤거든요. 뭐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상황으로 보면 11월 10일 이 두 개, 한 28만 달러 정도 부근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가격입니다.
하나로 치면 4억 원이 넘어가고요. 심지어 김프도 없는 가격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릴지까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이 4억이란 금액이 저는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일단, 그 파이사이클로는 봐야 된다. 저도 4분기쯤이 더 큰 게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해주시지 정답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말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뭐 거의 진리에 가까운 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밑에 분홍색이 도미넌스, 이 보라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불장, 떨어지면서 불장. 근데 지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떨어질 것 같더니 하더니만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58%뭐 내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게 결국은 떨어진다. 떨어질 때 뭐 시원한 알트 분장이 미니 불장 정도로 오고 이제 제가 한 바퀴 꽈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비트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비트가 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트코인이 폭락이 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런 게 한두 번 저는 올해 발생을 하다가 결국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앞에 4자는 최소한 봐야 이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요게 한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올해는 정말 너무 긴장을 하셔야 되고 나만의 시나리오를 필수적으로 들고 있어도 매도가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가지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 4월에 뭐 폭등이 나오면 다 판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 뭐 현재 스테이킹 돼 있는 거 아마 다 풀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뭐 적당히 털고 4분기를 노리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분기에 하반기에 나는 승부를 보겠다. 혹은 4년까지 더 끌고 가겠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 없다. 특히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정답이 없다는 게 3월, 뭐 4월 대회에 크게 오른다고 해도요. 어떤 분은 10배, 20배가 됐는데 어떤 분은 같은 코인이어도 마이너스 30%라 매도를 못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 끝에 나만의 확고한 매도 시나리오를 미리 꼭 세워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